하하하. 이 소리 우리한테는 정말 익숙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은 듣거나 아니면 직접 내뱉는 소리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웃음이라는 행동이 사실은 인류의 가장 깊고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웃음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는지 그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까요? 만약에 아주 먼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그러니까 지구인을 관찰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과연 외계인의 눈에 가장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일 행동은 뭘까요? 아마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멀쩡하게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던 일을 딱 멈추더니 입은 막 크게 벌이고 눈은 찡긋하면서 하하하 아니면 크크크 같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거죠.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가 웃음이라고 부르는 이 행동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의식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는 도대체 왜 이런 기묘한 습관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저 멀리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웃음의 진화적 뿌리를 한번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생존 신호에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침팬지 같은 영장류도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좀 달라요. 인간처럼 숨을 내뱉으면서 하하하 하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면서 헉, 헉, 헉 하는 약간 거칠게 헐떡이는 소리에 가깝거든요. 바로 이 차이점이 웃음의 원래 기능이 뭐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안전신호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강아지들이 서로 막 뒹굴고 장난치면서 으르렁거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공격이 아니라 야, 이거 그냥 노는 거야, 장난이야 라고 서로에게 알려주는 신호인 것처럼요. 웃음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놀이가 진짜 위험한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원초적인 소통 도구로 진화했다는 거죠. 좋아요. 그게 웃음이 진화한 이유라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대체 무엇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뇌의 웃음 버튼을 누르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세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우월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웃음의 조금은 짓궂은 면을 보여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 좀 바보 같은 모습을 볼 때 순간적으로 아, 나는 저렇지 않은데 하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웃음이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농담이 왜 웃기세요? 바로 사냥꾼의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멍청하진 않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순간적인 우월감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죠. 슬랩스틱 코미디에서 누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보고 웃는 것도 사실 다 같은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바로 이완 이론인데요. 프로이트는 웃음을 우리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뒀던 긴장감을 확 터트려주는 일종의 압력 밸브 같은 거라고 봤어요. 이 이론은 우리가 왜 그렇게 엄숙하고 긴장된 회의 시간이나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갑자기 뜬금없이 웃음이 터져서 곤란했던 경험을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딱히 재밌는 게 없어도 그동안 쌓여있던 긴장감이 웃음이라는 형태로 그냥 방출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부조화 해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유머를 우리 뇌가 자기 자신과 벌이는 일종의 재미있는 퍼즐 게임 같은 걸로 설명을 해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뇌는 자연스럽게 과일 목록을 쫙 떠올리겠죠? 근데 제가 천도복숭아라고 답을 하는 순간 하고 예상이 깨지잖아요. 과일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온도라는 개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요. 우리 뇌가 이 어색한 부조화를 아하 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바로 그 순간의 쾌감이 웃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웃음이 단순히 개인의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웃음의 진짜 힘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사회적인 역할에서 드러나요. 웃음은 말이죠. 인류를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려 30배나 더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30배요, 30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웃음이 그냥 재미있어서 나오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나는 당신 편이에요. 우리 사이는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아주 적극적인 소통 신호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장난이 싸움이 되지 않게 막아주던 그 원시적인 신호가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고도의 사회적 도구로 진화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걸 써먹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농담의 구조를 해보고 웃음을 만드는 몇 가지 실용적인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좋은 유머는 이 3단계 구조를 따르거든요. 첫째, 익숙한 상황을 제시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만들고요. 둘째,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그 기대를 확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반전이 왜 말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펀치라인으로 딱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머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의 내용,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고작 7%에 불과하대요. 나머지 93%는 전부 목소리 톤이나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결말로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나 어떤 상황을 아주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과장, 그리고 말 중간에 잠시 뜸을 들여서 기대감을 쌓는 타이밍 같은 기술들을 잘 익히면요,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도 훌륭한 유머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쩌면 웃음은 단순히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더 많은 웃음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